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이 성공 요인을 저는 어떻게 보냐, 어쩌면 미래 10년 이후에 또 넥스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어떤 가장 중요한 전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버 세상 안유아 쇼입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벤처 허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 실리콘밸리는 두 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인력을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규모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고요. 또 반면에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도 있는데요.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한인 출신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K 스타트업들의 실리콘밸리 창업 도전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를 볼 건데요. 여기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미 빅테크 초고속 감원, 나간 직원들은 창업 열기 후끈. 그리고 미 빅테크 새해부터 인력 구조 조정 잇따라. 자, 여기 주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을 자른다 라는 소식과, 두 번째, 반면에 또 잘린 직원들은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런 좋은 벤처 환경에서 또 미래 창업에 대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제가 여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여기에 녹여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테크 기업들이 확실히 사람을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만 18,000명 이상의 감원을 지금 올해 초 지금 새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은 인도계 그리고 중국계, 우리 한국계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급 IT 인력들이 잘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만약에 정식적인 잡이 없으면 여기서 비자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걸 경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 와 보니까 굉장히 이게 창업 환경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분들은 자체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창업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감원이 된 사례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2000년 초반에 인터넷 버블이 터집니다. 인터넷 버블이 꺼졌고 2004년 기준으로 이 실리콘밸리에 10% 넘는 실업률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일자리를 엄청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벤처 자본이 1055억 달러에서 209억 달러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당시에도 지금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에 본 구글이라든가 이런 스타 기업들이 당시에 이런 칼바람을 뚫고 2010년 이후로 세계적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초격차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쩌면 미래 10년 이후에 또 넥스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어떤 가장 중요한 전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시는 인터넷이었잖아요. 인터넷을 웹 1.0, 웹 2.0, 웹 3.0으로 이렇게 인터넷이 가는 기술 방향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발생한 이 감원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어쩌면 웹 3.0 시대에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이 오고 있다. 그 전환점을 예고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메타라고 개명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을 잘랐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확대되고 수익은 상대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실은 많이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현장에 와서 저기 가장 큰 인큐베이터 기업이 있죠. 플러그 앤드 플레이라는 가장 큰 인큐베이터 창업 허브인데요. 제가 어저녁에 사실 거기 참가를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반대로 지금 웹 3.0 영역, 메타버스 영역,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플러스 메타버스화, 모든 산업을
웹 3.0 기반의 인터넷 기술로 다시 재창업하는 이런 흐름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려나간 분들은 어마어마한 고급 IT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바로 지금 창업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이 세계 가장 큰 벤처 투자 기업이면서 인큐베이터 허브인데요. 제가 참관을 해봤더니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온 이런 스타트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리고 거기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서포트 환경을 이용해서 지금 웹 3.0 시대에 새로운 분야에 창업하는 그 열기 또한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리콘밸리는 왜 세계에서 가장 우리 고급 첨단 영역에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었고, 또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창업이 발생하면서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우리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들고 있는 게 하나는 기후가 좋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겨울이 돼도 춥지 않아요. 여기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기후가 좋고요. 또 녹색 환경이 잘 돼서 공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환경적인 면을 이유로 두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기 좋아하니까 인재들이 와서 몰리고 있고, 또 스탠포드 대학교처럼 UC, 버클리 이런 세계적인 대학교들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이 주변에 많이 환경이 인력 자본이 여기 잘 돼 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인력 자본은 지속적 인력 자본 공급이 또 스타트업 창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호불호 할 수 있다. 이런 면을 또 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주 정부 차원에서 이런 첨단 산업의 창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여러 가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차원의 이런 노력도 지금 이유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잘 돼 있는 벤처 환경입니다. 여기는 그 벤처 자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 이런 그 자본들이 리스크를 공동으로 지면서 이런 스타트 기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패도 받아들이면서 같이 성장한 이런 벤처 자본 환경이 가장 잘 된 것 역시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이 성공 요인을 저는 어떻게 보냐,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가의 헤지펀드, 사실 워린 버핏과 레오 달리오를 우리가 두 분을 대표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워린 버핏보다도 사실 20세기가 워린 버핏 시대라고 하면 21세기는 레오 달리오 시대로 할 정도로 주목받는 헤지펀드죠. 그 레오 달리오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원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이 프린시플입니다. 원칙이라는 책 썼는데, 그 책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바보다.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살면서 저 스스로가 항상 나는 굉장히 바보다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항상 느껴요. 근데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똑같이 느꼈어요. 나는 정말 바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했냐? 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떤 일이 만들어지려면 그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제가 특히 어제 그 플러그인 플레이의 그 인큐베이터 창업센터를 제가 쭉 둘러보면서 느꼈던 게, 초창기 이란 사람이 창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부동산 하는 업자인데요. 저기에 이 부동산 업자로 성공을 했는데요. 그 자기 부동산을 구글, 페이팔 이런 당시 스타트업들에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를 해주는데 가장 싸게 해줘요. 임대료로. 대신에 이 사람이 원래 부동산 업자잖아요. 임대료는 싸게 해줬는데 대신에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마다 굉장히 성공을 했죠.
특히 페이팔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스타트업에 도움을 주려고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이 인큐베이터 창업센터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벤처 허브 센터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문하면서 느꼈는데 그게 역시 실리콘밸리의 성공 스토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거기는 전 세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일단 다 와 입주해 있어요. 입주를 하면 그냥 수시로 지나가는 사람과 아주 자유롭게 격식 없이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저도 사실 박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우리가 교수님한테서 배우는 것보다도 박사 공부하면서 같이 박사 공부하는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런 벤처의 환경이 딱 돼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화장실에서 부딪혀도 한두 마디 하고 혹은 커피 마시면서도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무리 바보래도 여기 오게 되면 그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정말 바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사실은 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로서 늘 고민했고 그리고 정부 싱크탱크에도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이런 벤처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필요할까를 고민해 왔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느꼈던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는 이제 제재 혜택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과 그리고 마중물 역할. 여기는 각 펀드가 국가 펀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실리콘밸리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 국가자연기금회, 우리가 NSF라고 하죠. 이 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보건연구원, 예를 들면 NIH라고 보건연구원, 이런 펀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중물 역할로서 이런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자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펀드 조성뿐만 아니라 또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조달하는 이런 역할로 이런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또 실리콘밸리가 성공하는 이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CS도 갔고 그리고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업가 대표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꼈던 게 집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라는 걸 지금 현장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플러그 앤 플레이가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대부분 유럽에도 있고 대부분 국가에 이 플러그 앤 플레이 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시고요. 좋기는 실리콘밸리에 직접 오셔서 여기에는 스타트 기업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관심 있고 지금 창업을 하고 있냐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재밌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가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신 같은 어떤 꿈 같은 어떤 벤처의 생태계 허브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초창기에 여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관료주의가 굉장히 심했고요. 제도적인 창벽도 엄청 큰 동네였어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서 일하던 임원이 만약에 대기업을 그만뒀을 때 같은 업계에 우리가 관습으로나 혹은 사회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퇴직하고 바로 경쟁사에 입사하거나 혹은 같은 회사 창업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리콘밸리도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걸 깬 사례가 페어차일드라는 반도체가 그 8명이 자기 원래 일하던 그 월리엄 셔클리라는 이 사람이 사실은 195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셔클리 반도체를 창업한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서 일하다가 도저히 이 셔클리의 이 무례한 관료적인 이런 행동에 참을 수 없어 나와서 자기 스스로가 8명이 창업을 한 반도체 회사가 페어차일드 반도체인데 이게 실리콘밸리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별명이 8명이 배신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업계 관에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업계 못하거나
혹은 배신하면 안 된다 이런 그 틀을 깬 시작이었고 그게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이 창업 허브가 된 시작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8명이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이 꿈 같은 생태계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 인텔. 그래서 이게 무어 법칙, 반도체 유명한 무어 법칙. 그리고 로버트 노이스는 IC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이 리스트, 진 호엔이, 슐티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까지 아주 대기업, 재벌 기업으로 존재하는 텔레다인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진 클라이너는 지금 오늘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벤처 투자 회사 클라이너 파킨스라는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또 벤처 투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빅터 그리니치와 줄리어스 블랭크는 회사를 창업하고 매각하고 창업하고 매각하면서 완전히 이 창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 동네에 또 그 문화를 확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리 샌더스가 나와서 만든 회사가 오늘날 가장 유명한 회사죠. 반도체에서 AMD. 그리고 돈 발렌타인이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벤처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한 회사가 엔비디아고 오늘날 엔비디아가 있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어쩌면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시작하는 엄청난 공헌을 했고 오늘날 이 실리콘밸리의 신화가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우리 한국에 적용하면 지금 한국 전반적인 경제는 대기업들이 세계 선도를 하고 세계 시장을 배척하면 2차 밴드, 3차 밴드가 거기에 제품을 공급해서 같이 글로벌 나가는 이런 전략이 오랫동안 한국의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업이 융합이 되고 그리고 인재 간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하고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이 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시대적 부름 앞에서 이런 수직 문화 이런 그리고 어떤 기업 중심의 이런 문화는 장벽이 없어지려면 어쩌면 우리가 실리콘밸리 생태계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 이 과거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국판에 8명의 배신자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한국에도 우리 진정한 실리콘밸리처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가서 창업하며 거기에 같이 리스크를 공동으로 질 수 있는 벤처 투자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그리고 거기에 인력 자본 이런 풀이 잘 만들어지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생활 공간. 그러니까 이게 산업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생활 공간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벤처 허브 생태계가 우리 한국에도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증명된 우리 한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토리는 충분히 한국에도 그런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 한국이 미래 이런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